아까 우리가 풀었던 그 사주의 남동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주를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한번 좀 공식에 입각해서 한번 좀 풀어보죠. 이 사람이 탁 왔어.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 왔으면은 뭐 장가 가려고 온 것도 아니잖아. 직장 때문에 온 것도 아니잖아. 고작 해봐야 뭐예요? 고작 해봐야 문과 이과 나눌 거냐, 대학 무슨 학과 갈까, 이거밖에 더 있어요? 또 고작 또 나가면 무슨 직장 잡아야 될 것이냐, 이 얘기밖에 없어. 뭐 더 이상 뭘 나갈 거야. 너무 간단해. 그러면은 딱 5초도 안 걸려 보면. 그럼 뭐예요? 딱 보면서 이 친구 신강하네요? 응? 신강해요? 네. 세를 얻어서 신강해요. 신강한데 밑에 보니까 이제 전부 다 그 묘미고 진이고 전부 다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어쨌든 인성으로다가 신강한 사주예요. 물론 운에 따라서는 이제 대운에 따라서는 신강 신약 여부가 틀려지지만 합이 많이 들어온 사주라. 또 어쨌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논했을 때는 원령을 잡지는 못했지만 득지하고 득세해서 신강하다고 얘기하는데, 인성신강이야. 그러면 일단 인성신강이면은 학과는 정해졌죠? 뭐예요? 문과지 뭐예요? 문과 인성으로 신강이세요. 그러면 학과는 또 뭐예요? 학과는 근원학문이에요. 철학, 심리, 종교라고요. 특히 심리를 낳잖아요. 근데 심리는 공부보다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재물에. 그래서 탐재괴인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철학, 종교, 심리를 해도 결국 대학 쪽에 있으면 모를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선생하면 뭐예요? 수레사건 이거 받는 쪽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학교이 정해졌어 벌써. 그런데 이 사람 밑에 보니까 전부 다 목국을 쫙 깔았죠. 운에 따라서. 그러면 목신이 목을 깔고 좀 재에 대한 관념이 너무너무 강한 거야. 손끝도 좋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공대를 가도 되지만 놓여 있는 것이 인성으로 신강해서 가서 근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철학이든 심리든 어쨌든 뭐 손끝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작가가 되든 무슨 음악을 하든 뭐 요리를 하든 뭐 이래가지고 돈을 버는데 치중점을 두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답은 다 나왔어. 미래에 이 사람은 어떤 학과, 어떤 직업, 끝났어. 우리가 학생들을 볼 때 학과 적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학과 적성이 있고 직업 적성이 있거든요. 네, 직업 적성이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여러분, 학과는 고작 해봐야, 바꿔봐야 많아봐야 직업 2번 정도밖에 못 바꿔. 평생 살아가면서. 이게 복수종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학 나온 사람이 또 대학 또 다닐 것 같죠? 학과 바꿔서 힘들어 안 돼. 근데 직업은 뭐예요? 이건 꼴백번이야. 너무 많아도. 그래서 우리는 사주팔자를 보고 학생이 학과를 선정한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학과를 선정해야 돼요? 직업이 1순위야. 직업. 그 다음에 2순위가 학과예요. 우리는 무조건 뭐예요? 스카이에 학과 아무거나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직업을 선택하는 걸로 돼 있잖아. 아니라고요. 내 직업이 무엇인가를 알고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인생의 소모를 줄이고 그 다음에 아주 정신적으로 풍족하게 살 수가 있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 보통 사람은 무조건 일단 인서울, 그 중에서도 스카이, 그 중에서도 관은 아무나 상관없이 일단 들어가고 보는 거야. 그런 사조들이 결국은 굉장히 우리나라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래 보면 지금 어쨌든 공무원이 일수 꿈인 나라 됐잖아요. 꿈인 나라가 됐잖아요. 공직이 꿈인 나라가 되게 빨리 망해요. 희망이 없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너무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심심한데 공무원 한번 해볼까? 심심한데 선생 한번 해볼까? 이런 이제 시기가 또 올 거예요, 언젠가는. 자, 어쨌든 이 직업 적성을 우리가 먼저 가져가야 되는데, 이 사람의 직업 적성은 기본적으로 뭐였어요? 보니까 신미를 보자마자 여러분 직업 적성이 딱 떠오르죠, 그죠? 신미는 탐재괴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탐재괴인은 내가 뭐를 탐하냐 하면은 죄를 탐해서 이 괴라는 것은 망가뜨려. 뭘 망가뜨려? 인을 망가뜨려. 그쵸? 그래서
재물을 일수리에 놓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신미일주를 기본적으로 무슨 일주라 그랬어요? 아주 신발끈을 느끼면은 얍삽한 사주들 이렇게 얘기했고, 아주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난 안 그런데요 이럴 수도 있어. 근데 그 식상을 많이 나서 그렇고요. 저 사주는 보니까 기본적으로 식상이 상관이 저렇게 하나 또 나와 있죠. 선민성이 대단하죠. 여러분, 인성이 신강에서 인성이 많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슨 사주? 에디슨. 그렇죠? 에디슨 사주. 에디슨 사주는 대인관계가 대인관계 꽝이에요. 그래서 외골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 따져보면 16살 잣자락을 잡고 사는 사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어떤 남자가 갑신이야. 갑신이야. 그 다음에 뭐 경신도 될 수도 있고, 전부 다 뭐예요? 와이프 자리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절을 놨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관입니다만, 또 어떤 사람이 경인이 될 수도 있어. 전부 다 하는 꼬라지들이 보면은 결국 누가 잡는다고요? 부인이 전부 다 가져가는 형국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형적으로 뭐예요? 내가 강한 척 하지만은 나이 들어서는 부인한테 치맛자락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럼 이미 알아서 사업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지. 왜? 인성으로 신강해진 사주가 뭐예요? 사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당신 망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아까 여명의 입장에서 이 누나의 사주팔자 보니까 관이 쫙 깔려 있었죠. 관인으로. 그렇죠? 관인으로다가 내가 신약해졌어. 나 돈 벌 수 있을까요? 직장인으로 돈 벌 수 있지만 사업으로는 망하는 거예요. 사업하지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성으로 심각해졌잖아. 물론 나 죽어도 해야 되겠어. 죽어도. 그러면 이 해에 사실은 식당을 한다면 어떤 저기 이제 고기 종류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공부해서 본원 학문을 전공해서 학교를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나는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 못할 거 머리 좋아요. 또 하나 직업을 갖는다면 이럴 수 있죠. 직업을 갖는다면 저 신이라고 하는 것이 저 미터 이게 뭐야? 이게 전기줄이잖아. 그잖아. 신이라고 하는 게 뭐야? 전선이잖아. 쭉쭉쭉 인터넷 사업이에요. 괜찮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선줄 쭉쭉쭉쭉 깔아놓고 소리 나는 사업도 괜찮아요. 작사, 작곡 이런 것도 괜찮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특징을 제절로 놨다고 하는 것은 와이프가 기본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덩치가. 와이프의 새가 대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결국은 잡혀 사는 공초가요. 앵벌이다. 잘난 척 하지 마라. 뻔해 답이. 근데 이미 재의 동태에서 우리가 혼인의 동태를 한번 보시자고요. 결혼은 일찍 들어오죠. 일찍 들어오고 이렇게 묘미가 부인과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면 합해서 같이 들어오면 결혼을 일찍 할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월지에서 절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는 완벽하게 하나를, 특히 고운을 또 놨잖아요. 여기도 또 놨고 여기도 또 놨네요. 죄다 신약이야. 따져보면은 운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어떻게 하라고요? 늦게 해야 돼. 아주 늦게 하셔야 돼. 그럼 실제는 35세는 훨씬 넘겨서 결혼을 하셔야지만, 이런 분들이 팔자가 괜찮아지는 팔자. 엄청나게 돈 밝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탐재괴인의 대표적인 사주라. 음식점에 가면 신발끈을 제일 늦게 맺거나, 그 다음 어디 가면 제일 구석저기 앉았고 제일 먹고 빨리 나가거나 제일 늦게 나온 막 이런 형태, 조금 아주 대단히 이해타산적인 막 그런 사주팔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주에 이제 우리가 관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좀 봤는데, 물론 다른 것도 우리가 좀 이제 한번 좀 살펴보시자고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주팔자는 보니까 우리가 1,300원이라고 하는
뭐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좀 보시면은 전라지방은 지금 없지만 그 다음에 이 백호살이라고 하는 것도 보니까 백호는 없네요. 그 다음에 삼재도 신자진이니까 그렇죠. 임묘진해. 그래서 2010년 11, 12에 다 지나가 버렸고요. 근데 원진 기문은 있나요? 보니까 원진 기문도 없더라. 그렇죠? 원진 기문도 우리가 없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건 없지만 괴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니까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괴강은 보니까 경, 진, 물론 여기 무토부터 시작을 해요. 무, 진, 술, 경, 진, 술, 임, 진, 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갑, 병도 보면은 좀 더 화토동법이고 좀 더 기본적으로 진수를 깔게 되면은 어느 쪽도 우리가 괴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무경임의 진수를 낳는데 하나는 경진이고 하나는 임진을 낳더라. 보신다면은 경진의 나한테 있어 가지고의 괴강은 경진의 괴강, 임진의 괴강들이 전부 다 인성의 괴강들이죠. 인성 괴강으로 나왔어 이 사람한테. 인성 괴강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쌤님이라니까. 선생님. 이걸 우리가 기분 좋게 얘기하면 뭐예요? 교수야, 교수. 그래서 저 사람은 인성이 괴강으로 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특징, 자존심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강해. 그 다음에 지는 걸 몰라. 지는 것을 모르고 타인의 간섭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인성 괴강을 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벌써 알았어. 인성이 괴강으로 들어와 있으면 나의 모친이 어떻다는 거예요, 벌써. 모친이 대단히 편고하고 강한 사주라는 거야, 벌써요. 자, 그러면은 인성이 괴강으로 놓여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 사주팔자는 인성이 너무 많은 사주. 이 사주팔자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인성이 많은 걸 모, 자, 멸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의 자애로움이 강해서 자식을 망치는 소양강댐 사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모자 멸자 사주의 특징 의타적. 두 번째 에디슨. 그렇죠? 세 번째 대인관계 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게 대인관계도 나쁘고 네 번째 고집 내 멋대로고 대단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일지에 무슨 살을 깔고 있다? 효신살을 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사주는 너무 강해. 무엇이 강하다고요? 효신 인성이 너무 강하다. 이 효신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올빼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크면은 성조가 되면은 모조를 잡아먹는다 이래가지고 동방불임지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효신은 무엇을 십성 중에 넘겨뜨리죠? 식신이야. 식신이야. 식상이기도 한데 식신. 식신은 식복이잖아. 그렇죠? 식복을 넘겨뜨린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도식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인성이 강한 사주가 인성이 강하면은 건강은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나쁘다. 건강 흐림. 저 사람 건강할까요? 약해. 자, 토가 강해서 토 인성 중에서도 목화 토금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토가 강하게 들어와서 강한 사주가 있죠. 그러면 신체가 어떻다 그랬어요? 왜소하고 가늘다 그랬어요. 내가 무토고 기토인데 토가 굉장히 많아서 비가 많아서 신강해질 수 있죠. 이게 다 깡단이 있게 생기냐.
빼짝 마르고 새까맣고. 근데 토 중에서 인성이 강해, 화로 강해. 이러면 다 뭐예요? 이 사람 뚱뚱해. 그리고 당뇨기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인성 토가 많아가지고 신금이 강해졌죠, 그렇죠? 그럼 저럴 때는 날씬해버려요. 깐다니는 체질이라. 자, 문제는 건강이 지금 뭐가 나빠요? 식상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망가지겠죠. 근데 천만다행이야. 왜? 인성으로 강해지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강해졌으니까 당연히 뭘 봐야 돼요? 식재관이 뭐예요? 저 사람은 용신이잖아. 참말로 다행이었어요. 만약 식상이 없다,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가 많다고 하는 것은 원국의 병이 있는 거예요. 토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극설하는 거예요? 수를 극설하면 수가 무엇을 생하지 못하던가요? 목을 생하지 못하죠. 그러면 수하고 목이 나와 있으면 이 사람은 둘 다 뭐예요? 사주팔자에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무슨 병? 원국병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사주병.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없으면 토가 너무너무 강하면 뭘 생각해 본 거예요? 뭐를? 어느 거를? 토가 너무 강하면 화를 가지고 생각해 오잖아요. 화가 있어 어디에? 그러면은 뭐예요? 화 자체가 원국병이야. 화가 있든 수가 있든 목이 있든 다 원국의 병이에요. 근데 없으면 행운에서 들어온 뭐라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행운병이래. 근데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수목이 있네요. 수하고 목이 뭐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사람들 병이 있어요. 목의 병이 있고 임수의 병이 있어요. 오행일 경우에는 뭐라 그랬죠? 오장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양오행일 때는 뭐가 있어요? 육부를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오행은 간, 신, 비, 폐신을 얘기를 했고,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을 얘기를 했고, 육부는 뭐라 그랬어요? 담, 소, 위, 대빵 이래서 담낭, 쓸개집, 소장, 위장, 대장, 그 다음에 방광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목이라고 하는 간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임수 천간의 수, 양의 어떤 쪽에 방광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무슨 16살짜리가 방광에 문제가 있겠어? 간에 문제가. 그렇죠. 앞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원형 이정의 시기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건강에. 그래서 우리는 인성이 강하다고 한다면 건강은 기본적으로 나빠요. 식상이 공망일 때 건강이 나쁘듯이, 단명하듯이 인성이 많은 사주가 못 살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인성이 강하다고 한다는 것은 이런 얘기네. 특히 내 일지가 인성으로 돼 있고 또 인성으로다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주는 모자 멸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효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육친으로 본다면 모친이다. 모친이 결국 모자 멸자 했잖아요. 그런데 모친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배우자 자리에 누가? 어머니가. 나의 배우자, 이 사실은 배우자 자리잖아요. 배우자 자리에, 재성의 자리에 인성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와 누구가? 자부. 나의 와이프. 그러니까 타식에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이런 싸움이 대단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요. 틀림없이 어머니가 이러저러한 영향에 의해서 결혼을 하더라도 백엔잎 송사를 하실 거고, 이 아이가 어머님한테 모든 걸 갖다가 와이프를 제끼고 다 와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어머니 역시도 매일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며느리를 감싸고 돌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폐해가 지금 너무 많아서 내 아들만큼은 딸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아들 위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하면서 30전에는 어쨌든 떨궈버리려고 생각한대. 30까지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성사주가 그런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이었어요. 자식이 아들이 무관이었잖아요. 천지무식은 아니지만 무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주는 인성으로 쫙 너무 많아. 인성이 너무 과다한 사주야. 어느 쪽이 많든 다 그렇죠. 사주팔자가 다 그래. 근데 이 자식이 어때요? 자식이 수기가 부족한, 물론 진진을 낳았지만은 다 말라 비틀어진 것들이죠. 물론 이제 상관을 여기다 하나 낳았었지만 이 자식도 평관, 이 자식도 평관. 어머니 역시도 어때요? 역시. 근데 어머니 사주팔자는 아주 멋있게 갖다 놓은 사주야. 근데 보니까 무관이야. 천지무관의 특징 내가 가주야. 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는 또 관이 너무 많아. 관살 혼잡이 돼 있어. 너무 많아. 이거 특징이 뭐예요? 이것도 가주야.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일찍 결혼함으로써 이미 생리사별이 들어와 있어서 내가 가주가 되고, 여기는 어때요? 무관은 결혼을 했어도 남자한테, 쉽게 말해서 두 번째, 남자한테 관심이 있어요? 없어. 신경 안 써. 에이, 니는 니거. 그래서 뭐라 그래? 세 번째, 한 지붕 두 가족이야. 이거 뭐 틀림없어. 그거 딱 보자마자 남편분이 쓸쓸하시겠어요. 같은 집에서 이런 사주는 A시당 쪽 혼자 사시는 게 좋을 텐데요. 근데 자식을 일찍 갖다 놨잖아요. 여기다가 연애운 일찍 들어오는 거예요. 연애에 일찍 들어와요. 이런 사람은 뭐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애가 일찍 들어오면서 결혼을 하거나 남자를 만나지만은 혼자 사시는 게 참 좋으실 텐데 남편분이 참 많이 사모님을 사랑해 주실걸요. 진짜 혼자 살았어야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가부터 40세가 되니까 그렇게 싫어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을 몇 살 때 한 거예요? 꼭 해봐야 지금 이제 47세 정도 됐으니까 지금 해봐야 30세 때 정도 결혼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10년 지나고 나서 싫어진 거야. 자식 놓고 나서. 그래서 각방을 씁니다. 각방 안 쓰면 어떡할래? 그래서 여기는 그냥 살아도 뭐예요? 한 가족 두 지붕이라는 거는 공방수를 두는 거야. 공방수는 기러기 또는 주말부부 또는 방을 따로 써. 여러분, 부부가 방을 따로 쓴다는 건 뭐예요? 이혼의 전조야. 진짜예요. 방 따로 쓰기 시작하면서 이혼이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절대 방을 따로 쓰지 말고 같은 방을 쓰세요. 잠은 같이 자야 돼요. 아니면 잠을 이렇게 자야 돼요. 침대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놓고 붙여서 여기를 한 침대를 놓더라도 구별을 해서 놓으시고 자야 돼. 이불을 따로 닫고 저도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자야 돼. 진짜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사주팔자 공부해 보면은 부부는 싫어도 어떻게 돼 있어요? 인륜의 연에 의해서 붙어 있어야 돼요. 방을 따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헤어진다니까? 항상 이게 인륜의 연 때문에 그래. 방은 항상 붙어 있어야 돼. 방을 여기다 두면 어떻게 된다? 이게 천륜의 연이라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러한 특징들을 보이더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남자를 우습게 하는 기질을. 근데 여러분, 식상이 많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남자 앞에 남자를 만나면 남자가 느끼는 건 어떻게 느끼는 거야? 저 여자가 날 무시하네? 날 가지고 노니? 이렇게 느껴 남자들이. 근데 그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최대한 배려하고 최대한 예우해 준다고 착각을 해. 자기는. 근데 그 남자는 어떻게 해? 어쭈구리? 근데 이렇게 무관이 되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무관이 되면 남자를 어떻게 알아요? 애시당초 눈에 차질 않아. 그래서 이 남자가 인정을 못 받는 꼴이 돼버리는 거야.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그래서 무식이 됐든 식상이 많든 무관이 됐든 남자가 받는 입장은 다 뭐예요? 다 무시한다고. 실제 대화해보면 그래요. 무관이면서 킹을 낳잖아. 그럼 대화를 해보면은 식신을 낳아서 사바 얘기할 것 같죠? 절대 아니야. 무관을 놓고 킹을 낳기 때문에 그럼 네 얘기해봐. 눈을 할 근데 싸우면 돼요? 킹을? 안 돼.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유도로. 결혼하셔도 혼자 사셔야 되실 텐데 재미가 없으시겠어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유도를 해야 돼. 그러면 예, 아니요. 근데 내 얘기만 계속하면 가만히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아주 힘들어 이런 이유들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무관의 특징을 보여서 이 사람은 남자를 우습게 여긴다고 한다면 천간의 기기기 사사자 이게 다 뭐라 그랬죠? 우리가 역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에 놀아요? 절대 놀 수가 없어. 놀면은 어떤 현상들이 생긴다? 어떤 현상들이 생겨요? 곡각이 생기고 몸이 아픈 거야. 현침 곡각이 있는 거야. 이 곡각이 있다 그래요. 이걸 가지고 기사를 가지고 곡각은 뼈마디가 어떻다는 거예요? 쑤시는 거야. 왜? 돌아다니지 않으면. 돌아다녀야 돼. 역마사주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종국의 외구에 살 팔자들이에요. 종국에는. 그런데 이 사주가 돌아다니는데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직장생활 해야 돼요. 직장생활 하셔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직장보다는 사실은 무엇이 더 잘 맞아요? 사업이 더 잘 맞아. 자기 킹을 놓고 쟤를 낳잖아요. 사업이 더 잘 맞는데 왜 직장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무엇으로 신강해졌기 때문에? 인성으로 신강해졌기 때문에 인성 신강이 되면 쟤를 어떻게 해요? 다루지 못해. 쟤를 계속 빨아버려. 그럼 저 사람은 돈이 있을까요? 인성으로 신강해져서 저 사람이 사업을 했으면 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어. 절대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장생활을 해요. 직장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 임수와 개수가 여기는 없지만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무트로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이 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번다 안 번다? 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토국수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자수 성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타박타박 벌어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병호, 정사, 무호, 그 다음에 기사, 병호, 정사, 기사 1점 수익 없이 화가 어떻게 돼? 좀 이렇게 강해버리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가 강해요? 목이 강하면은 눈이죠. 화가 강하면 어디예요? 여기 전부 다. 화가 강하면은 심장이야. 심장인데 눈도 이렇게 눈이 돼 있잖아. 눈알이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목이야. 요 눈알은 뭐예요? 화야. 이걸 심포라 그래. 심포. 마음의 창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수가 지금 이 수가 지금 뭐예요? 이거 지금 얘가 지금 수한테는 얘가 용신이잖아. 얘가 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토생금 금생수에서 참 괜찮은 거예요. 이 사람은 잘나서 수가 참 잘생겼어요. 아주 잘생긴 사주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해도 심포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으면 몸이 나빠질 확률이 많아요. 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되게 안과 같은데 근무를 하셔야 돼. 눈 관련, 아니면 눈 관련 건강, 뭐 보조식품, 뭐 이런 쪽에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어떤 사업들, 그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나의 일터는 금이지만은 내가 만드는 건 수예요. 돈이 되는 건 수, 생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금 관련 일을 하는데 어떤 빛나는 것들, 그래서 보석이라든가 어떤 광물이라든가 그 다음 위에 칼을 잡는 어떤 의술이라든가 막 이런 쪽에 우리가 근무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로 병원에 근무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눈 관련해서도 좋겠다. 그랬더니 본인이 안과를 근무한대요. 동네 병원에. 그래서 이번 내년이 그만둘 텐데요. 자, 이제 이 사람이 왔어. 16년 병신에 왔어, 지금. 어떤 현상들? 이 사람이 왔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바로 뭐가 나왔어요, 지금. 하반기에 뭐가 나왔어요? 식상이 나왔잖아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직업을 바꾼다는 거야.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 바꾸네? 18년에 무술이 또 이렇게 들어와 있네. 그럼 내가 또 이렇게, 자, 인신사술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직업에서 승승장구해요. 센 직업에서. 공직자는 합격, 승진, 학생은 합격. 이 사주는 사사의 술로 들어오죠. 사술의 원진이 들어와. 원진이 들어올 때 부부관계는 꽝이 되지만은 이혼수가 들어오지만 내 직업에 있어서는 어때요? 괜찮은 것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이 유로 이렇게 딱 들어온다면 이 사람은 이미 벌써 뭘 하고 왔다.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지금 여기에요. 본인의 나 좀 직업 좀 바꿔보고 싶어요 라는 그걸 물어놓은 거라지만 그 심리가 꽉한 거예요, 지금. 직업을 꼭 바꾸셔야 되겠네요. 예. 바꾸시는데 바꾸면 망한다, 흥한다 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관운이라 식상운이라 바꾸지 말아라. 특히 상관운은 바꾸지 말아라. 단지 내년에 또 식상운이니까 바꾸지 않으면 좋다. 단지 술이 들어올 때, 인신사주 들어올 때 센 직업은 어때요? 해. 어차피 당신 신강하니까 해라. 왜 해야 돼, 이 사람은? 기가 막히잖아,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은 늑팔자에 돈 버는 사람이에요. 이게 조상 자수가 되고 희신과 용신이면서 편재격이면서 이렇게 월지일하에 죄를 딱 놓잖아요. 반드시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공망이 어디로 들어와 있어요? 공망이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직장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한 군데 고생했으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거죠. 남한테 빚지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잖아. 근데 아까 딸의 경우는 어땠어요? 딸은 뭐가 심해서 공부가 안 됐어요. 뭐가 심해서? 관이 너무너무 심했잖아. 관이 뭐 말도 못하게 심했잖아요. 관이 뭐 이렇게 심했잖아. 그래서 뭐 때문에? 두통, 편두통,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왜? 기의 때문에.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결국은 우리가 다시 보면은 인성이 신강한 사주는, 이 사주는 기사의 왕이지만 인성으로 신강한 사주는 결국은 자식들도 뭐예요? 어느 한쪽으로 편고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는 사주 구성.
이걸 여러분이 있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 하나는 을류, 하나는 신미로 나와 있고 기사로 쫙 나와 있다고 한다면, 남편의 사주도, 쉽게 말해서 남편의 사주는 이 기사, 여기에 무관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명에 있어서 무관이 남명의 어떤 사주하고 잘 살죠? 무지하고. 아마 틀림없이 아마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안 돼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 사주에서 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재가 재다 신약 사주로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재의 형태가 무지무지 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꼼짝 못하는 사주. 그래서 남편이 앵벌이야. 남편이 앵벌이. 근데 남편도 되게 우리가 결혼할 때는 무관인 사주하고 관고에 들어간 사주들이 되게 어때요? 남자 결혼할 때요. 결혼할 때 이 남자 저 남자 골라. 골라서 처음에 뭐 콩깍지가 씌어서 그랬지만 결혼하고 나면 어때? 남자가 유야무야 앵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주팔자가, 우리가 이 사주팔자를 보면서 참 진짜 사주팔자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놓여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 사주팔자는 유전도 하지만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의 여명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사주는 보지 않았지만은 아마 틀림없이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은 재다 신약도 아닌, 완전히 그냥 무제 사주거나 막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족이 유전의 어떤 영양 법칙들에서 우리가 이 사주팔자를 배워봤어요. 질문하세요.